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518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첫날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생겨가지고 당분간 매매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면 이제 방송도 당연히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가 될지 모레부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매매를 계속 할 수 없는 투자를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 끝날 때쯤 돼 갖고 일이 생겨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뭐 현대코퍼레이션하고 진성TC하고 뭐 가지고 있던 거 다 매도 주문 넣었는데 한 120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1300 정도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매도가 됐고 지금 이글베드하고 유신하고 동일금속 이렇게 세 종목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시간에 걸려서 최대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 매도가 안 된다면 가격이 너무 내려가 버리면 또 손실 보고 팔고 싶지는 않으니까 매도가 안 되면 그대로 금액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장투로 그냥 묻어놔 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종목은 거의 다 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 방송을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감매원 미증시가 강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으로 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약해 보입니다. 올라가는 게 좀 한계치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인가 전문가가 그거가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메리트가 가장 지금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 주식은 채권 뭐 이런 거 금하고 다르게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에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매매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걸 봤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조금 이제 지치는 그런 느낌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뭐가 팔렸죠? 이글벳이 좀 팔렸네요. 이글벳이 좀 팔렸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중입니다. 뭐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막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약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서 일단 여전히 좀 위험 관리를 하자 쪽에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고 꺾이면 모양이 좀 안 좋아지죠,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실적이 좋아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뭐 이런 게 해결이 돼줘야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에 부치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위험 관리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장은 이것도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이 2차전지 쪽이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요런 날은 돈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쪽이나 이번엔 자동차도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네요.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은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무슨 호재성 뉴스로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셀바스 AI 이 종목 강하게 올라가고, 솔트룩스가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치에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트룩스는 지금 여기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AI 이 종목을 단타를 했었는데, 한 번 먹고 한 번 잃고 하니까 거의 뭐 쌤쌤이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타이밍 잘 잡았고, 이거 뭐 변동폭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쯤에서 잡아서 여기 팔았던가 뭐 대충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쯤에서 잡아갖고 여기서 손절 뭐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 먹고 한 번 잃고 해서 본전 뭐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고, AI 쪽은 이게 그 개인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참 당분간 쉬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제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이 투자자를 크게 보면은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도 또 좀 그 힘 있는 개인, 뭐 보통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쪽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뭘 느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이 제가 이날 샀거든요. 이날요. 요날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했는데 밑으로 눌러가지고 손절해 버렸어요. 뭐 큰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겠냐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 실적으로 봐도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기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버렸습니다. 요거 빠진 거는 그 2차전지 급 나가는 날 그냥 딸려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돌릴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요 그림에서 이제 그 오일선하고 딱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요건 들어가면 거의 올라갈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 다음날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그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계속 매도를 쳐갖고 눌렀습니다. 눌러갖고 뒤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뒤로 빠지길래 손절해 버렸는데, 이게 그 다음날 방향을 딱 돌리고 나서 20몇 프로나 올라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도 되는 날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니까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매수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손절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돌리고 나서 땡겨 올려 버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날 봤던 게 맞는데, 이날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들이 사갖고 끌어올려 가지고 한번 올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끌어올립니다. 올려갖고 여기서 손절해 버리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게 진짜 가는갑다 싶어갖고 들어오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들어오면 그때 팔고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판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거 효성중공업이 상한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며칠 쉬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개발했다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쪽에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전선 전기 관련주들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얘가 이익률이 좋고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다른 종목도 이쪽 계통에 있는 애들은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따라서 갭으로 떠갖고 움직였죠. 어제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갔거든요. 일진전기를 들어갔습니다. 어제 얘가 실적이 더 전망이 더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그 재룡전기도 올라가고 효성중공업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를 계속 눌러가지고 밑으로 뺐습니다. 어제 5분봉으로 볼게요. 효성중공업 상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은 쪽이니까 얘 올라가겠지 싶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떠가지고 크게 안 빠지고 이 자리를 유지를 해갖고 끝이 난 겁니다. 났는데 일진전기는 축 잡고 눌러갖고 밑에까지 빼낸 거죠. 약간 내려가는 정도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기 관련주 중에 문제가 생겨서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손절을 하는 거죠. 좀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오늘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때문에 어제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면 효성중공업을 꺾이니까 얘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막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물론 뒤에 가서 전체 제가 그 2차전지 무너질 때 같이 밀려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실적이 좋다, 뭐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실적을 많이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아니 혹자는 또 저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적이 오는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많은 회사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것만 가지고 막 하는 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매수를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거의 10중 8구는 팝니다. 갭으로 뜨면.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상한가 갭으로 상한가 들어가면 같은 전기 쪽 파트니까 일진전기가 갭으로 뜨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걸 갭으로 뜨면 마이너스로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자꾸 팔면은 살려는 사람이 매수 주문 넣는데 계속 팔면은 내려갑니다. 이거 자동으로. 그럼 이제 살려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막 사는데 내려오면 이제 계속 여기서 계속 사다 보면은 안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살리는 사람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안 삽니다. 안 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사갖고 물린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뒤로 가면 계속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쭉 밀려서 끝이 나는 이런 그림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갖고 눌러버리고 이 사람들 다 팔고 나면 여기 있는 샀던 사람들이 다 손절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은 갭으로 떼어갖고 막 끌어올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오늘 상황은 좋았다면 상한가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꾸로 상한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실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털어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시장이 된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뭔가 호재성 뉴스가 터졌다. 캐터필러가 실적이 좋게 나갔고 간밤에 캐터필러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1.82%니까 지금 최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럼 캐터필러에 부품을 공급하는 진성TC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침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캐터필러 상승하니까 여기 갭으로 뜨죠. 뜨는데 쭉 눌러갖고 밑으로 눌러놔 버리는 겁니다. 눌러놔 버리니까 여기 샀던 사람들이 캐터필러는 좋은데 이 진성TC는 아닌갑네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건설 장비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리니까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못 끌어올리고 계속 팔아버리죠. 근데 마지막에 갖고 쭉 사고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는 쪽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요즘 조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성TC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내려왔을 때 밑에서 추가로 물타기 해가지고 여기쯤인가 추가로 더 사갖고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조금 벌고 나왔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막 누를 때
이게 진짜 안 좋아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데 위에 물린 사람들 털고 있는 건지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눌러서 털 때 밑에서 받아 그 매수를 하면 간단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하는 관점을 이 회사 물론 실적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체크는 해야 될 겁니다. 체크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들 돈 털어먹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개인들 다 털어먹고 이제 올리겠다 싶을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터졌을 때 캐터필러 급등했다. 아침에 초장부터 갭으로 떴는데 매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틀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질 걸 대비를 해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다 빠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싶을 때 이럴 때 반등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매매 기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실적이라든가 그다음 차트의 기본적인 어떤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부분들을 그 경험상 어느 정도 숙달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오늘 또 강했던 것 중에 그 파워로직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잔량이 얼마나 되죠? 그다음 덕성 상한가 들어갔고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들어갔고요. 서남도 상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서남은 그 전부터 움직였네요. 서남.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들 다 지금 움직였습니다. 덕성도 움직였죠. 파워로직스도 움직였는데 얘들이 전부 다가 그 미리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이 뉴스가 아마 이틀 전인가 나왔지 싶은데 초전도체라는 뉴스요. 그 제가 이틀 전인가 뉴스 본 것 같은데 이 초전도체가 뭐 꿈의 소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기사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고려대인가 거기에서 그 연구하는 팀이 상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초전도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뭐 되기만 되면 대박이다. 이제 초전도체 이런 거 되면 뭐 그죠 엄청나게 이제 뭐 새로운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관련주 막 찾아보고 아침 그랬는데 그 기사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그 논문이 뭔가 좀 부실하다는 쪽으로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거기에 연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존 같이 연구하던 그 논문을 발표를 해버린 것 같고요. 기존에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게 그 검증이 좀 덜 됐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이제 반론 기사 같은 게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진짜 초전도체가 뭔가 관계가 되는. 물론 이 종목들이 그거하고 별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와 유사한 어떤 물질 뭐 이걸로 해가지고 올라간 것 같고 티플렉스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뭐 니켈하고 무슨 히토류 관련 쪽인데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답이 없다는 거. 바이오 관련주 급등하는 거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적 관계없이 AI 관련주가 이거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 같지만 그 솔트룩스 지금 최고가 돌파했죠. 45,000원.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딱 보면 어마어마한 영업 적자입니다. 매출이 분기에 35억 매출에 적자가 39억 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를 보는 것 같은 암 연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 암 개발하면은 초대박이다 해갖고 뭐 10몇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적자죠. 개발하기만 하면 AI에 이 회사가 AI 쪽에 뭔가가 되기만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막 올리는 거죠.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초전도체 뭐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거. 옛날에 국일제진가 이때도 제가 국일제지 지금 800원에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이거 신문 만들어내서 안 돼요. 이 그 관련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000원짜리가 지금 보시면 최고치로 8,000원까지 갔습니다. 국일제지.
그래핀인가 뭔가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결정타가 뭐였냐면 애플인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 회사 그 시연회에 와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엄청난 그 어떤 뭔가 있는 듯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가지고 밝힐 수 없다 이러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이 이게 그래핀 맞지 싶어요. 혹시 틀리면 댓글 주십시오. 그래핀이 상용화가 되기만 되면 그 연필신 같은 흑연 같은 뭐 이걸 뭐 얘가 가공한다 그러는데 되기만 되면 이게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만드는데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의 소재가 그래핀인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상용화를 못 시켰는데 이 국일제지가 그 관련되는 그 논문 썼는 사람을 그걸 논문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상용화를 그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플인가 뭐 그 회사하고 계약했다고 뉴스가 나와버린 겁니다. 계약했는데 비밀 유지 협약이기 때문에 이거 밝힐 수 없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1,000원짜리 회사가 이 회사 원래 그쪽 아니었는데 이 자회사 중에 한 회사가 그 논문 썼던 그거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개발 거의 다 됐다 뭐 이렇게 상용화가 눈앞이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까지만 했으면 안 속아 사람들이 안 들어갈 건데 애플하고 계약했부터 해보는 거 애플 맞으십니다. 계약했다 하니까 8번 뛰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제가 보면서 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때도 그 그래핀 관련한 논문 썼던 사람이 그 전문가들이 그 논문에 가능하다고 쓴 그 논문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문가가 또 막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우리도 다 해봤는데 현실성이 없는데 저 사람은 현실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그 나는 다르게 했다. 뭐 이렇게 막 반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튼간에 계약했다는 거 보면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2019년 4월쯤이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4년 차 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미천이 다 드러난 거죠.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냥 쭉 빠져가지고 거래 정지돼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트룩스가 AI 해갖고 막 끌어올리면 돈 많은 세력들이 막 끌어올리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따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 들어갈 근거가 돈으로 밀어올리는 거 있기 때문에 잘못 따라 들어가면 한 방에 그냥 급락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됐구나.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넘어질 때 쉬어간다 뭐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다 팔리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팔고 당분간은 방송이 조금 주식을 조금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